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미선 선수 편 두 번째 이야기. 자, 리오 올림픽에서 이렇게 8강에서 탈락을 했던 최미선 선수. 당시 그야말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요. 저도 저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양궁이라는 종목을 런던 때까지만 하더라도 런던 때 그 과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 상세하게 몰랐거든요. 결과값만 봤어요, 저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메달을 다 휩쓸고 다니길래 아 역시 한국 양궁은 최고구나. 대회 나가면 항상 메달 금으로 따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리오 올림픽 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게 아 저렇게 세계 랭킹 1위도 중간에 8강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양궁이라는 게 마냥 우리가 1위를 독점하는 경기라고 말하기는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밤에서도 한 번 더 그 사실을 좀 깨닫긴 했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 뭔가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여전히 1위긴 한데 옛날보다는 살짝 좀 이제 살짝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 최민선 선수의 눈물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양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깊숙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것도 바로 요때부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안산 선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제가 양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 그 포문을 열어준 분이 최미선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최미선 선수한테도 상당히 좀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리우 올림픽에서 그야말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요. 최미선 선수는 훗날을 기약하면서 뭐 다시 이제 와신 상담, 권투 중례를 노렸겠죠. 그러나 뜻밖에도 최미선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최미선 선수가 겪은 역경과 시련은 단순한 통계치만 봐도 금방 견적이 나오는데 2012년 최미선 선수의 승률은요. 그 해 동안 총 25승을 거뒀고 승률이 무려 89%를 찍었어요. 대단한 승률이죠. 그리고 2016년에는 15승을 거뒀고 승률이 역시 88%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는 대단히 승률이 높은 선수였어요. 하지만 2017년에는 8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승률도 61%로 떨어져요. 그렇게 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에는 단 5승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5번밖에 경기를 못 나가시긴 했는데 국제대회를 갔다가 세계 랭킹 20위까지 굴러떨어져요. 대단히 이제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때 아시안 게임도 출전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에 이때 이제 스타로 떠올랐던 게 강치영 선수가 이제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2019년에는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11승, 그러니까 승률이 68%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11승으로 좀 더 경기를 더 뛰게 되는데 과거 전성기 시절의 위용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때 저승사자라고 불리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무려 589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사수했다는 엄청난 과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이게 아마 세계에서 6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사수 기간이. 그리고 리오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챔피언이기도 했었죠. 과연 최미선 선수는 이대로 황혼이 저물고 말 것인가? 이대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인가? 자, 최미선 선수의 부진은 2021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안산 선수님이 이때 등판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폭풍을 몰아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최미선 선수는 도쿄올림픽 진출에도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신궁의 탄생을 다시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 무렵 이제 최미선 선수의 스승이자 기법의 안산 선수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이신 김성훈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세 분 선수를 다 불러다 놓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좌담회를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법의 선수야 사실 나이 차이가 저랑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거의 뭐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게 맞기는 하고 그래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은퇴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 국대에 들어가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기보배 선수가 2023년에 국대 2군에 들어가십니다. 2군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름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시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계약 종료를 끝으로 이제 확실하게 은퇴를 선언을 하시게 되죠. 뭐 이제 교수님 되셔야죠, 그죠? 기보배 교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민선 선수.
최민선 선수도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저도 슬슬 은퇴 시기를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뉘앙스의 좀 말을 살짝 하세요.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성원 감독님은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최미선 선수가 결의만 굳게 다지면은 분명히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안 잡는다. 한번 그거 다잡고 이번에 좀 독하게 마음 먹고 해 봐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발언을 단순히 최미선 선수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거나 혹은 뭐 이제 인터뷰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터뷰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세 분 선수를 다 앉혀 놓은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선후배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얘기는 최미선 선수의 나름 이제 승부욕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후배한테 따라잡지 않으면은 선배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서 있는 선배도 지금 저렇게 국대 들어가려고 다시 또 제기를 하는데 후배가 돼 가지고 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자극이 되었는지 최민선 선수는 마침내 2022 년에 국대에 선발이 돼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국대 라인업이 최미선, 이가연, 안산 세 분이셨는데 이가연 선수가 좀 이제 안타깝게 됐죠. 왜냐면은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이때 국대 선발전에서 안산 선수님을 누르고서 1 위로 뽑혔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해에 아시안 게임이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한참 이제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라 가지고 아시안 게임이 1년 뒤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운의 선수였어요, 이가연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나갔으면 아마 엄청난 활약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못 나가시고 국대도 그냥 결국 이때 하고 다음 해에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이가연 선수를 대신해서 국대에 승선하신 분이 바로 임시현 선수가 되는 거죠.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그동안 좀 크게 달라진 게 있었죠. 왜냐면은 처음 최미선 선수가 국대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팀의 막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최미선 선수가 대표팀의 맏언니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미 20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최미선 선수는 당연하게도 나이에서 오는 체력 저하 그리고 장시간에 걸쳤던 슬럼프 때문에 잃어버린 감각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지나버린 세월을 누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냐. 이제 옛날 전성기 시절의 육체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후배인 안산 선수님하고 월드컵 파이널 멕시코 트라스칼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승부를 펼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은메달에 그쳐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당장은 좀 아직은 쉽지 않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